같이 쫄았어. 큐 주세요, 큐. 방송이 다 되셨어요? 구독, 좋아요. 오케이. 목소리 걸고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실장 이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보셨을까요? 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소감이요? 너무 새로웠어요. 저도 유튜브를 할 수가 있구나. 지금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정보를 드려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주위 반응은 혹시 어떠세요? 제 아이들이 아버지도 유튜브 하는구나 신기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저를 동등하게 좀 봐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장님은 혹시 영상 보셨나요?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을 빼야 되겠다. 예뻐 보이는데 피부도 너무 좋았는데요. 실물이 더 예쁘지 않아요? 네. 당연하죠. 아이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아니 예쁘게 나왔어. 피부 왜 이렇게 좋냐? 그러면 괜찮았어. 단지 활짝주름이 약간 있는데 네. 수술하셨던 환자분이 결막으로 지방 재배치하시고 지방 보충하셨는데 너무 만족하신다고 후기 찾아보다가 저희 영상 보고 너무 반가워서 글 남긴다고 댓글 너무 남겨주셨더라고요. 좋다. 그럴 때는 유튜브 하는 것이 네. 너무 잘했다고 네. 느껴지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계속 안티에이징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눈밑 수술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수술 후에 그리고 또 수술하지 않으신 분들도 눈 뒤집힘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눈 뒤집힘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눈 뒤집힘 현상은 눈 안쪽인 빨간 결막이 바깥쪽으로 노출되는 거죠. 눈알과 결막 사이를 떠 있으니까 공간이 생기면서 눈물 필름이 없어요. 눈물 필름이라는 것은 각막 보호막이거든요. 필름이 없으면 건조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방금 외반증이라고 하죠. 생기는 원인들은 노인성 외반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눈 주위에 둘러싸이는 눈 감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안륜근이라고 있어요. 그 근육이 약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근육 탄력도 떨어지고 지방은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이 조직의 세 개가 합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육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 바깥쪽 피부를 당기면서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까뒤집어지는 거죠. 두 번째, 수술 통해서 피부 절제할 때 외상으로서 다치고 피부 결손이 일어날 수, 염증이 생기든지 아니면 괴사가 생기든지 그럴 때는 피부 자체가 구축이 오면서 바깥쪽으로 피부가 당겨지면서 까뒤집어지는 거죠. 이거는 반응성 외반증이라고 하죠. 원장님, 그러면 이 안검 외반증이 왔을 때 꼭 수술로 통해서 치료를 해줘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눈 각막과 결막 사이에 붙어 있어야 되지 사이에 눈물 필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눈물 필름은 눈물만을 보이는 거 아니고 눈물하고 같이 기름샘도 같이 있어요. 떠 있으면 그거 다 말라버려요. 공기가 들어와서. 그럼 각막에 건조증이 올 수가 있어요. 공간이 많이 떠 있어 버리면 건조증이 좀 심해지고 시름증이나 각막의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교정하셔야 되지 각막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결막이 바깥쪽 뒤져보면서 눈매 자체가 내려와 있다. 그럴 때는 눈매 자체도 같이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입천장에 있는 점막 조직을 채취해서 결막으로 절개해서 사이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식을 해주면 눈매 자체가 올라오면서 펜타곤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이 두 시술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관계가 더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눈꺼풀 완전 뒤집어지고 있고 피부 자체가 반응이 있고 상처가 있고 구축이 와 있으면 밖에 결손까지 있다면 피부 이식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눈꺼풀이나 귀 뒤에는 피부를 채취해서 아래쪽은 피부 반응이나 피부 결손 부위를 제거를 해서 결손 부위에다가 피부 이식을 같이 하셔야 되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외반증은 6개월 지나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까디집이만 살짝 있다면 펜타곤 시술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눈매 자체가 내려오면서 결막이 까디집이 좀 더 심해 중증 정도 될 때는 펜타곤과 점막 이식을 같이 하시는 해결될 수 있고요. 피부 결손도 있고 반응도 구축도 심하신 분들은 피부 이식과 그 나머지 두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이요. 와, 진짜 잘한다. 저희는 눈밑 완전 절개를 통한 지방 재배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눈이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기다리면 저절로 좋아질까요? 결막과 눈 아래 각막이 약간 떠 있는 그 강도가 좀 심하지 않은 것은 기다려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술은 6개월까지는 구축이 풀어주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검외반 수술을 한번 하신 분들이 또 재수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간은 얼마 정도 후에 재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재발이 많아요. 재발이 많은 이유가 경험 많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 부위를 외양각 고정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외양각 고정술로 갖고는 외반증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펜타곤, 점막 이식, 그리고 피부 이식까지 변형하는 것이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심하신 분들은 안에가 너무 건조증이 좀 심해요. 시림증이나 시력까지 저하가 올 수 있고 각막 손상이 오면 이거는 나중에 눈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응급으로 수술해 주는 것이 좋고요. 20, 30대 분들이 수술을 결정하실 때 눈이 뒤집어지실까봐 많이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20, 30대 분들이 눈밑 수술을 하실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병원에 오실 때 지방 재배치 할 때는 결막을 통해서 수술해요. 피부 쪽으로는 시술을 하지가 않으니까 외반증이 일어나는 일이 없죠. 수술 안 하신 분들도 그 안윤근 근육이 탄력이 너무 좋아서 20대, 30대는 안검 외반증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거꾸로 내반증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내반증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 눈썹을 각막을 찔러요. 심하지 않으면 기다리면 좀 좋아지는데 좀 더 심하고 눈썹이 너무 찔러대고 각막이 손상이 너무 심하다면 점막 이식 수술 같은 거 하시면 완화가 많이 됩니다. 내반증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하안금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외반증을 호소하면서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경미한 것들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데 심한 경우들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고도의 기술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계시니까 저 포함 마음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달인의 명제 얘기하셨죠? 달인까지 나 이렇게 달인 맞아요. 달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안금 성형수술하면 외반증이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증과 치료 방법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하셔서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렇구나. 자기야,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아니 근데 예뻐. 기본적으로 예쁜데 약간 포샵만 좀 해주세요.